안녕하세요. 알로하 클래스의 알로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 활용에 대한 내용과 실제 활용 예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활용에서는 이벤트 모델, 그리고 이벤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발생 객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글자 입력 양식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활용 예제에서는 할링 목록 만들기, 그리고 타이머로 구현한 글자 수 세기,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 객체, 그리고 실제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브라우저상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임의의 저장소에다가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을 시켜 놓는 걸 말하는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예제 할일 목록 만들기에서 로컬 스토리지를 응용해서 사용해보는 예제도 제가 추가적으로 특별한 코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번 타이핑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활용은요, 우리가 이벤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떤 문서 객체 모델에 이벤트를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벤트 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표준 이벤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이벤트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이벤트 리스너를 여러 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클릭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고전 이벤트 모델이라고 하는 건 문서 객체 모델에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속성을 사용해서 함수를 할당해서 이벤트를 연결하는 모델을 우리가 고전 이벤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이 on 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함수를 할당해서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전 이벤트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인라인 이벤트 모델이라고 하는 건 HTML 요소에 on으로 시작하는 특정한 속성을 추가해서 이 안에서 어떤 함수를 연결하는 방식의 이벤트 적용 모델입니다. 다음 세 가지 중에서는 우리는 표준 이벤트 모델을 사용해서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벤트 리스너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벤트 객체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 이벤트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속성, 현재 이벤트를 처리 중인 엘리먼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이벤트가 처음 발생했었던 대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이벤트의 이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릭이라는 이벤트, 그리고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타입 속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revent defa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벤트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과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속성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벤트 종류는 아래 노란색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키보드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포커스 이벤트, 드래그 앤 드랍 이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은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고 예제 코드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키보드 이벤트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살펴볼 텐데요. 키보드와 관련된 이벤트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키다운이라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키다운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키를 눌렀을 때 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행되는 이벤트고요.
키 프레스 이벤트는 이 내려간 이후에 키가 정확하게 접촉이 됐을 때, 입력이 되었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 그리고 이제 다시 입력된 이후에 손가락이 위로 올라오면서 키가 눌렸던 게 떨어져 나오는, 키가 떨어질 때 실행되는 이벤트를 키업 이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키 다운이라는 이벤트와 키 프레스라고 하는 이벤트는 아시아권의 문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키업 이벤트를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볼 예제에서도 키업 이벤트를 사용해서 예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키업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는 예시인데요. 먼저 바디 태그에 보시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우리가 뒤에서도 보시게 될 입력 양식 요소죠. 입력 양식 요소를 우리가 문서객체 모델로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문서객체 모델로 가져온 이후에 여기에 add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를 사용해서 표준 이벤트 모델이죠. 표준 이벤트 모델 방식으로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문서객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글자 수의 길이를 가져와서 우리가 글자 수를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입력 양식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했을 때 5글자 글자 수를 가져와서 여기에 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키보드 이벤트와 관련된 속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 이벤트와 관련된 속성은 코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코드라고 하는 속성은 입력한 키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Alt라고 하는 키를 입력하게 되면 Left Alt 혹은 Alt Left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입력한 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코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키코드는 우리가 입력한 키를 어떤 매핑되어 있는 숫자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 키코드 같은 경우에는 디플리케이트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에도 들어가 보시면 키코드라고 하는 속성은 우리가 디플리케이트 되어 있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키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코드나 아니면 다른 속성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디플리케이트 된 속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호환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그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해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Alt, Ctrl, 그리고 Shift 키의 경우는 Alt 키, Ctrl 키, Shift 키를 눌렀는지 여부를 반환해주는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Alt 키, Ctrl 키, Shift 키를 눌렀을 때 그 누른 내용을 화면에 표출을 해주고 있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큐먼트라고 하는 문서객체 모델의 키다운 그리고 키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벤트를 우리가 다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이때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print라고 하는 함수 내에서 이벤트 Alt 키, 그 다음에 Ctrl 키, Shift 키라는 속성을 통해서 Alt 키, Ctrl 키, Shift 키가 눌러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벤트의 코드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어떤 키가 눌려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이벤트 코드라고 하는 속성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이 내용이 undefined로 나올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키코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키코드의 경우는 디플리케이트 되었으나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9버전의 엣지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보시면 제가 Alt키를 눌러 보았는데요. Alt키를 눌렀을 때 Alt키가 눌린 여부와 실제로 코드가 왼쪽에 있는 Left
왼쪽에 있는 Alt키가 입력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는 어떤 별이라고 하는 문자를 방향키를 입력했을 때 이 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예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먼저 다중할당이죠. 레프트, 업, 라이트, 다운이라고 하는 각각의 변수를 37, 38, 39, 40으로 할당을 받고 있는데 이 각각의 수들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키를 가리키는 키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키코드가 입력이 되었을 때 우리가 키다운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받아온 이벤트 객체 안에 키코드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확인해서 어떤 키가 눌렸는지, 방향키 어떤 키가 눌렸는지 우리가 스위치라고 하는 조건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예시를 보시면 레프트가 눌렸을 때, 즉 키코드가 37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X축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1만큼 감소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감소를 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서 print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print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X가 1만큼 감소된 상태에서 블록이라고 하는 값이 곱해져서, 예를 들면 우리가 X가 최초의 0이죠. 0이었을 때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블록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20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20픽셀만큼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방향만 바뀌어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제 코드를 타이핑하면서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띄워보면 이 별 모양의 텍스트가 우리가 방향키를 움직일 때마다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발생 객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입력 상자를 클릭하거나 버튼을 클릭하거나 그 이벤트가 발생된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이벤트 발생 객체를 우리가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이벤트 리스너를 외부로 분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이벤트 리스너를 외부로 분리할 때 이벤트 리스너 내부에서는 문서객체 변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 외에 다른 곳에 이벤트 리스너가 외부로 분리될 때 그 이벤트 리스너 내부에서는 우리가 먼저 작성되어 있는 문서객체 변수가 있는 그 코드와 연결이 되지 않거나 혹은 스코프가 맞지 않아서 그 변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벤트 발생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속성을 접근하게 되면 어떤 요소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그 이벤트 발생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때나 아니면 일반적인 함수 형태를 사용할 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도 이벤트 발생 객체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func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함수 형태를 작성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여기서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문서객체 모델의 이벤트 발생 객체에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DOM 컨텐트 로디드라고 하는 이 이벤트는 문서가 다 로드가 되었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이죠. 함수를 실행시키는 이벤트이죠. 그래서 이 이벤트 내에 리스너가 있지 않고 리스너가 외부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벤트를 연결했을 때 그 이벤트 리스너를 외부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 내에서는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가 존재하지 않죠.
이벤트 리스너 내에서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문서 객체 모델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벤트 객체의 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에 접근해서 텍스트 에어리어, 현재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 텍스트 에어리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this라고 하는 키워드도 사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돔 컨텐트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 바깥에 외부의 리스너라고 하는 펑션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변수에는 직접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this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자 입력 양식 이벤트인데요. 우리가 글자 입력 양식 이벤트, 그리고 입력 양식이라고 하는 건 input,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버튼, 셀렉트 등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사용되는 요소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력 양식과 관련된 이벤트들은 아래 노란 박스에서 보는 것 같이 다양한 관련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포커스의 경우에는 어떤 입력 상자가 있을 때 그 입력 상자 안에 커서를 두었을 때 포커스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이 커서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다른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입력 상자를 클릭했을 때 현재 커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 입력 상자에서 벗어났을 때 블러 이벤트가 발생됩니다. 리셋의 경우에는 해당 폼 양식의 데이터들을 전부 초기화할 때 발생하고요. 리셋할 때. 그리고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이 입력 양식을 제출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클릭, 우리가 마우스 이벤트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 마우스 이벤트가 입력 양식에 적용되었을 때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키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입력 양식에 어떤 값이 바뀌거나 아니면 셀렉트 태그 등과 같이 옵션이 변경이 되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입력 양식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체인지 이벤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되었을 때에 대한 이벤트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클릭해서 학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예시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입력 양식으로 인치를 센티미터로 단위를 변환하는 예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현재 30인치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센티미터로 변환해서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버튼에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안에 isNaN이라고 하는 함수를 볼 수가 있죠. isNaN은 not a number를 줄임말인데요. 이 is not a number를 줄임말인데 not a number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닌 걸 의미하죠. 그래서 숫자가 아닌 경우에 true를 반환하고요. 숫자인 경우에 false를 반환해서 우리가 숫자가 아닌 경우라면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한번 체크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다고 체크할 수 있도록 로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숫자가 아닌 경우에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조기 리턴을 하고 있는데요. 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실행되면 함수 자체가 종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코드들이 실행되지가 않다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는 이메일 형식을 확인하는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isemail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해서 먼저 골뱅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골뱅이 뒤에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조건 다 만족했을 때 true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메일인지 검사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규 표현식 자체로는 이 책의 범위에서 조금 진도 범위에서 넘어서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nput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서 객체 모델을
여기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이 인풋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이메일인지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메일 형식입니다,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를 화면에 출력해서 이메일 형식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입력 양식 요소죠. select라고 하는 요 태그는 이렇게 우리가 드롭다운을 클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떡볶이 말고도 메뉴를 클릭하면 몇 가지 메뉴가 이제 더 옵션이 드롭다운으로 내려와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 select라고 하는 입력 양식 요소를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와 연결시켜서 그 옵션이 변경될 때마다 이벤트가 실행이 되도록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선택한 메뉴 자체를 여기다가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타이핑해 보면서 예제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시는 앞에 본 예시와 이어지는 예시인데요. 아까 드롭다운 목록을 우리가 이 셀렉트 태그에 멀티플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해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고 있는데요. 이때 다중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텍스트들이 우리가 배열로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하나의 요소를 접근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한 번에 그 리스트를 떡볶이, 튀김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센티미터를 여러 단위로 변환하는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할지 밀리미터로 변환할지 미터로 변환할지 그 옵션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셀렉트 태그에 대해서는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해서 옵션이 변할 때마다 변환 상수에 대한 값을 가져오고 옵션에서 옵션 밸류 속성에 변환 상수에 대한 값이 들어있는데요. 이 변환 상수 값을 가져온 이후에 계산을 요청을 보내도록 하고 있고 이 input이라고 하는 입력 양식 요소 태그에서는 keyup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우리가 키보드를 눌렀다가 이제 떨어질 때 키보드를 입력할 때마다 우리 현재 값을 계산해서 계산을 요청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산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 단위를 변환한 이후에도 또 계산이 이벤트가 발생해서 계산된 결과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에서 연산을 진행하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toFixe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변환 단위로 계산한 이후에 소수점 아래로 두 자리까지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크박스 활용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있는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을 때에는 타이머가 활성화가 되고 체크가 해제가 될 때는 타이머가 멈추게 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체크박스 문서 입력 양식 요소를 가져와서 change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set interval 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타이머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초마다 우리가 요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이 작성되도록 실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체크가 된 여부에 따라서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이 타이머가 활성화가 돼서 10초가 지날 때마다 계속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일씩 증가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놨고요. 체크가 해제가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체크드라고 하는 속성이 false인 경우에는 체크 해제 상태일 때 clear 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타이머 함수를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버튼 활용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인풋 태그에 타입을 라디오로 지정하게 되면 단일 선택을 할 수 있는 입력 양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네임 속성의 값이 일치하는 라디오 버튼끼리 단일 선택이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라디오 버튼에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 다양한 요소, 라디오 버튼이 지금 저희가 4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4개의 요소를 가져와서 한 요소 한 요소를 반복으로, for each 반복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요소마다 우리가 체인지 이벤트를 연결을 해줘서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좋아하는 애완동물은 해당 값을 이시군요 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된 그 동물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이벤트 막기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기본 이벤트를 막기 위해서는 이벤트 객체에 prevent defaul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클릭을 하거나 무단 복사를 하려고 할 때 기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면 우클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도 기본 이벤트를 막는 예제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코드를 타이핑해서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활용 예제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만나보게 될 활용 예제는 할링 목록 만들기, 그리고 타이머로 구현한 글자 수 세기,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 그리고 할링 목록과 로컬 스토리지를 함께 적용한 스페셜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링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도큐먼트 컨텐트 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 내에 안에 있는 함수와 이벤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add to do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할 일 목록을 추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remove to do 함수라고 하는 to do 함수는 문서 객체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할 일 목록을 목록 중에서 항목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건 함수 내에 이벤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add to do 함수는 이 함수 내에서 문서 객체를 생성해서 배치하고 이벤트를 연결하는 내용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 내에서 이벤트가 정의되어야 된 이유는 현재 이 문서 객체는 실제 HTML에 현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문서 객체를 생성해서 배치해줄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객체 요소 자체에는 이벤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서 객체를 생성하거나 배치하는 함수 스코프 안에서 문서 객체를 생성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스코프 안에서 같이 이벤트를 정의를 해줘야 해당 문서 객체에 대한 이벤트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 to do 함수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할링 목록을 위해서 div 태그, span 태그, input 태그, 버튼 태그를 우리가 생성해서 배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체크박스, input 태그의 체크박스를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change 이벤트를 연결하게 되고요. 이때 체크박스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었을 때 할 일이 다 끝났다 라고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이렇게 가운데 줄이 그어지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는 이 제거하기 버튼이 있죠. 제거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 내부에서 remove to do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 26번째부터 68번째까지 add to do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자, 그 이후에 보시면 add 버튼이라고 하는 요소에 클릭 이벤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할 일을 입력하고 추가하기를 눌렀을 때 그 추가된 할 일 자체가 요 할 일 목록 영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기능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 여기 추가하기 버튼이 바로 add 버튼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기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remove to do 함수 70번째 줄부터 74번째 줄까지 우리가 문서 객체를 제거하기 위한 로직이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는 input
인풋 문서객체 모델에 우리가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 키가 눌렸다가 이제 다시 일어날 때 키업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는 add to do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어떤 키가 입력될 때냐, 우리가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인풋 태그에서 엔터 키가 입력이 되었을 때, add to do 함수, 할 일 목록을 추가하는 함수로 호출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 일 목록 코드에 대한 구조를 살펴봤고요. 이 구조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다른 예제들을 완성하실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에러가 발생되는 내용들을 이런 구조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잘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할 일 목록 만들기, 먼저 태그 HTML 요소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할 일 목록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인풋 태그에 id가 todo인 이 태그가 여기 입력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기 버튼이 보이네요. add 버튼이라고 하는 id를 가진 추가하기 버튼, 그리고 여기 div 태그가 보이죠? 이 영역에는 아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데요. to-do list라고 하는 id를 가진 할 일 목록 영역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소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문서객체로 가져오기 위해서 쿼리 셀렉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id 선택자를 지정함으로써 각각 먼저 요 to-do, id가 to-do인 요소는 요 input이죠. input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id가 to-do list인 요소는 요 영역이네요. 저 div 영역을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add 버튼, id가 add 버튼인 건 요 버튼 요소이죠. 버튼 요소를 가져와서 우리가 문서객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서객체를 설정하기 위해서 div 태그 객체, input 태그, span 태그, 버튼 태그를 우리가 요소를 생성하고 있죠. create elem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문서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이 문서객체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옆에 요 양식 보이시나요? div 태그가 보이고 input 그리고 span 버튼이 있는데, 얘는 이 실제로 추가될 하나의 할 일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 항목에, 요 영역에 하나의 할 일 목록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이때 이 인풋 태그를 나중에 체크박스로 바꿈으로써 체크박스 버튼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객체를 생성해 놓은 거고요. 이 스팬 태그에다가는 텍스트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할 일 목록의 내용을 작성을 해줄 거예요. 네, 여기서는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 얘는 체크박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 태그에는 우리가 제거하기 버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제거하기 버튼.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문서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키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하나씩 증가시켜서 할 일 목록이 추가될 때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추가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는 이 키라고 하는 변수가 적용이 돼서 0번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0, 1, 2, 3 이렇게 각각의 할 일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키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서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이 div 태그 전체를 가리키게 돼요.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변수로 div 태그에 데이터 키라고 하는 속성에 키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요걸 넣는 이유가 이제 요 항목, 우리가 추가될 이 하나의 항목이 어떤 값인지, 여기서는 예시로 제가 1이라는 값을 넣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아마 0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할 일 항목과 구분해주기 위한 키 값을
이 아이템 문서객체 모델의 데이터 키라고 하는 속성의 키 값을 지정해 주고 있고, 그 아이템 요소 밑에 div 태그 밑에 input, span, 버튼을 우리가 자식 요소로 append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체크박스, 텍스트, 버튼이라고 하는 요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to-do list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죠. 이 부분 이렇게 to-do list가 될 텐데요. 이 영역에다가 아이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실제 항목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체크박스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체크박스 요소, 가져온 요소를 type이라고 한 속성의 체크박스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요 체크박스 입력 양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체크박스에 대해서는 체인지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가 되었을 때 여기 이벤트 탁에 체크드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체크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건 연산자죠. 조건 연산자를 가지고 체크가 되어 있어서 true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아이템의 스타일 속성 중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라인 스로우라고 주게 되면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선을 우리가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속성에 아무런 옵션도 적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스타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체크박스 객체에 대해서 타입을 체크박스로 변경하고 있고, 그리고 체인지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드 보시면 우리가 텍스트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보시게 되면 input value, 요건 우리가 여기서 작성한 이 공부하기라고 하는 특정 텍스트, 이 텍스트를 텍스트 요소의 텍스트 컨텐츠에 넣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여기 입력한 값을 여기 항목에다가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버튼죠. 버튼의 경우에는 버튼 이름을 제거하기라고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연결해서 remove to도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공부하기를 입력을 해서 이 항목이 추가가 되면 이 입력 양식은 다시 초기화가 돼서 비워져야겠죠. 그래서 그 글씨를 비우는 역할도 여기서 input value에 이렇게 빈 문자열을 넣어서 우리가 글씨를 비우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버튼 태그 있죠. 버튼 문서객체 모델의 이벤트를 체인지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고, 이 내부에서 제거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그쵸? 제거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remove to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키값에 해당하는 할 일 아이템을 삭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remove to 함수인데요. remove to 함수에서 하는 역할은 키값에 해당하는 할 일 아이템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add 버튼 있죠. 추가하기 버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죠. 추가하기 버튼을 add to 함수로 연결을 해 놓도록 이벤트 연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nput 입력 양식에서 우리가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연결해서 이 안에서 엔터의 키코드가 13인데요 13 엔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add to 함수가 호출이 될 수 있도록 로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업 이벤트 이 안에서 엔터 키가 입력이 되었을 때 add to 함수가 실행돼서 바로 추가하는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엔터를 입력했을 때 할 일이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포인트만 보시면 query selector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XML에 있는 요소들을 문서객체 모델로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create element를 통해서 문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 여기서 set attribute로 속성을 설정하고, append child를 통해서 문서 객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몇 가지 로직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도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키 있죠. 우리가 삭제할 때 remove to do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그때 매개 변수로 넘어온 키 값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키가 키인 속성 선택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항목에 div 태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양식은 속성 선택자로 우리가 할릭 목록 한 줄을 우리가 요소로 query selector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문서 객체로 가져와서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자식 요소를, 이 아이템이라고 한 자식 요소가 화면에서 지워질 수 있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dd 버튼, 추가 버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키코드가 13인 경우가 엔터라는 거, 그래서 엔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add to do 함수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로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활용 예제는 타이머로 구현한 글자 수 세기인데요. 앞에 우리가 예제에서도 글자 수를 세는 예제가 있었어요. 그 글자 수 세는 예제에서의 이제 부족한 점은 키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거나 놓고 있지 않거나 할 때 글자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타이머로 구현하게 된다라면 그런 방지할 수 없는 혹은 예외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포커스라고 하는 이벤트와 블러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용하고 있죠. 포커스라고 하는 이벤트는 이 텍스트 에어리어 문서 객체 모델에 포커스가 됐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여기 키보드 커서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커스가 된 상태일 때 타이머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여기서 바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커서가 벗어났을 때 그때 블러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클리어 이벤트 함수로 호출시켜서 앞에서 만들어진 타이머 아이디를 우리가 해제시켜서 타이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로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포커스가 된 경우 그리고 벗어난 경우 포커스 이벤트와 블러 이벤트로 적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 포커스 이벤트 객체로 여기에 우리가 50ms마다 여기 단위는 밀리세컨드인데요. 50ms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텍스트 에어리어 입력 양식에 입력된 값의 길이를 이제 화면에 출력해 줄 수 있도록 밀리세컨마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면 엄청 많이 계속 반복을 통해서 글자 수를 매번 여러 번 50ms마다니까 굉장히 많은 요청을 보내서 계속해서 글자 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뭔가 그 키보드를 오래 누르고 있거나 다른 어떤 예외 상황이 있어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set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값을 우리가 반환하냐면요, 인터벌 id를 반환하게 돼요. 인터벌 id는 이 현재 정의된 이 set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의 고유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인터벌 id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clear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타이머를, 어떤 인터벌 함수를 우리가 해제를 시킬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러 이벤트 안에서 클리어 이벤트 메소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함수 호출하는 걸 중지하고 있죠. 자, 다음은 로컬 스토리지 객체인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 객체를 사용하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임시 저장소에 값을 기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값을 가져오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가져올 때는 로컬 스토리 객체에
getIte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저 input이라고 하는 이름, 키 값을 지정하면 이 input이라고 하는 키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반환받아 올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짧게 축약해서 작성하게 되면 local storage.input이라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값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set item을 사용하면 키와 value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객체에 접근하듯이 이렇게 단순하게 input이라고 한 이름의 value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로컬 스토리지 전체 데이터를 완전히 없애는 초기화시키는 메소드는 클리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기록이 된, 저장이 된 값들을 우리가 원래 처음 상태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예제 코드를 타이핑해 보면서 여기 getItem, setItem, 그리고 clear라고 하는 각각의 메소드들을 로컬 스토리지 객체를 가지고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된 이 할릴 목록과 로컬 스토리지를 응용하는 예제는 코드로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실제 코드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면서 어떤 로직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지금 앞에서 본 이 할릴 목록 예제는 브라우저가 한번 열리고 나서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켜거나 서버를 다시 올리거나 하면 그러면 저 할릴 목록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어떤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백엔드와 연결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 놓았다가 화면이 다시 열릴 때 그 데이터들을 조회해 와서 화면 요소에다가 출력해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구축을 해서 예제를 확인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로컬 스토리지 객체를 같이 응용해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직접 한번 타이핑 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로직들도 같이 학습을 하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